체험 삶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체험 삶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 안에 절대 열어보면 안 되는 서랍이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거기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그런 곳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성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금기의 서랍을 열어봤다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29년간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54, 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소연입니다. 남편 정우와는 25에 만나 결혼한 지 벌써 9년이 되었네요. 딸은 작년에 결혼했고 아들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독립한 상태예요. 이제 저희 부부만 남은 빈 둥지가 된 거죠. 남편은 건설회사 상무로 성실하게 일하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중년 부부였죠. 하지만 모든 건 3개월 전 제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한 가지 실수로 인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5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워크숍으로 제주도에 2박 3일 출장을 간 상태였고 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평소 미뤄뒀던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집 안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거실, 주방, 침실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 남편의 서재만 남더라고요. 평소 남편은 서재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중요한 회사 서류들이 있으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궁금했어요. 29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그 공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말이에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니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책장에는 경영학 서적들과 건축 관련 전문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업무용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먼지를 털어내는데 책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총 4개의 서랍이 있었는데 위 3개는 쉽게 열렸지만 맨 아래의 서랍만 잠겨 있더라고요. 그것도 작은 자물쇠로 말이에요. 순간 더욱 궁금해졌어요. 왜 하필 그 서랍만 잠가놨을까? 혹시 정말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자물쇠를 따기로 했어요. 다행히 오래된 자물쇠라 헤어핀으로 쉽게 열렸어요. 서랍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어요. 안에는 노랗게 바랜 편지 봉투 몇 개와 낡은 사진들 그리고 작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제일 위에 있던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겉봉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는 거예요. 소연에게라고 말이죠. 설마 남편이 연애 시절에 쓴 편지인가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봤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편지 끝에 적힌 이름이 남편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영원히 사랑해. 이민석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민석이요?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 이민석 말이에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 날짜를 보니까 5년 4월 20일 바로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2달 전이었어요.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소연아, 정우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축하한다고 말해야겠지만 솔직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너를 처음 본 건 정우보다 훨씬 전이었어. 대학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내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도 걸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 그런데 정우가 너와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이 마음만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편지를 써. 너무 늦었지만 사랑한다. 너의 행복을 위해 이 마음을 가슴에 묻겠어. 편지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석이가 저를 사랑했다고요? 그것도 남편보다 먼저요? 그럼 지난 29년 동안 민석이가 저희 가족과 가깝게 지낸 건
단순한 우정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편지가 왜 남편 서랍에 들어있느냐는 거였어요.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열어봤어요. 모두 민석이가 쓴 것들이었는데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편지에는 소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우 대신 내가 아이 아빠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적혀 있었고, 또 다른 편지에는 소연이가 아플 때마다 달려가고 싶지만 참고 있어. 정우한테 들킬까 바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29년 동안 민석이가 꾸준히 쓴 편지들이었어요. 마치 일기처럼 저에 대한 그의 마음을 기록한 편지들이었죠. 가장 최근 편지는 작년 크리스마스 날짜였어요. 소연아, 오늘 너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지. 내가 만든 케이크를 먹으면서 정우와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아팠어.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해. 언젠가는 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지.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편지들을 다 읽고 나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29년 동안 민석이가 계속 저를 사랑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편지들이 남편 서랍에 있는 걸까요? 더 궁금해진 저는 서랍을 더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이건 남편 필체였어요. 일기를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995년 5월 1일. 오늘 민석이한테서 편지를 받았다. 소연이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다. 소연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니까. 민석이가 좋아할 만도 하다. 하지만 소연이는 내 여자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1998년 3월 10일. 첫째 딸이 태어났다. 민석이가 병원에 와서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 마치 자기 아이인 것처럼. 순간 불안했다. 혹시 소연이도 민석이한테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2010년 8월 20일. 소연이와 민석이가 단둘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을 우연히 봤다. 소연이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더 밝고 더 여성스러웠다. 민석이 앞에서만 보이는 표정이었다. 질투가 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일기를 읽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민석이의 마음도 저와 민석이 사이의 미묘한 감정도 다 알고 있으면서 9년 동안 모르는 척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일기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소연이가 초콜릿을 만들어줬지만 예전 같지 않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더욱 확실해졌다. 소연이는 나를 남편으로서는 사랑하지만 남자로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반면 민석이를 볼 때는 여전히 눈빛이 달라진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2024년 4월 30일. 민석이한테서 또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편지라고 하더라. 더 이상 소연이 곁에 있을 수 없다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알았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다는 것을. 일기를 덮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무슨 결정을 내릴 생각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일기 내용 중에 제가 민석이를 다르게 본다는 부분이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9년 동안 저도 모르게 민석이한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생각해보니 민석이와 있을 때면 확실히 기분이 달랐어요. 남편과는 편안하지만 무덤덤한 느낌이라면 민석이와는 뭔가 설레고 활기찬 느낌이었어요. 민석이가 농담을 하면 배꼽이 빠지게 웃었고, 민석이가 제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주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좋은 친구, 편한 동서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편지와 일기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운 후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29년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제 결혼 생활이 사실은 세 사람의 복잡한 감정이 얽힌 삼각관계였다니. 그리고 남편과 민석이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9년간 침묵을 지켜왔다니. 정작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제주도에서 전화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혼자 심심하지 않아? 응, 괜찮아. 청소하느라 바빴어. 고생 많아.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응, 조심해서 와. 평범한 대화였지만 남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들렸어요.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은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다음날 일요일 오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고생했어. 어땠어? 그냥 그랬어. 그런데 남편이 말을 망설이더라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서랍을 뒤진 걸 알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거실에 마주 앉은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여보, 결혼한 지 29년 됐지? 응, 왜? 그동안 행복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솔직히 대답해줘. 행복했지. 당연히.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후회라니. 무슨 소리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잖아. 나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었고.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혹시 민석이 얘기야?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29년 동안 지켜봤는데 모를 수가 있나? 너와 민석이 사이의 미묘한 공기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나는 바보가 아니야. 민석이가 너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너도 민석이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고. 나는 민석이를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 나도 다 봤어. 민석이와 있을 때 내 표정, 민석이가 전화하면 밝아지는 내 목소리, 민석이가 다른 여자 얘기하면 순간 어두워지는 내 얼굴.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럼 왜 29년 동안 아무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 내 친한 친구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도 그 친구한테 마음이 있다고 어떻게 말해? 남편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엔 질투도 나고 화도 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됐어. 받아들였다고 너와 민석이가 서로 잘 어울린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 나보다 민석이가 너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웃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뭘? 이혼하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 이혼 얘기를 해? 갑자기가 아니야. 29년 동안 고민해온 일이야. 남편이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여보, 너는 민석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여. 나는 더 이상 그걸 방해하고 싶지 않아. 당신은 어떻게 할 건? 나는 괜찮아.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볼게. 혹 다른 여자 있는 거야? 없어. 하지만 이제 찾아볼 생각이야. 너를 놓아준다면 말이야. 남편의 말이 담담했어요. 이미 다 결정한 것 같았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 만약 29년 전에 민석이가 먼저 고백했다면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아?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만약 민석이가 먼저 다가왔다면 제 마음이 흔들렸을 거라는 것. 모르겠어. 모른다는 게 답이야. 확신이 없다는 뜻이니까.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민석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석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지금 당장요. 동네 카페에서. 카페에서 민석이를 만나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민석 씨,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민석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29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잖아요. 민석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한테서 들었어요. 민석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정우 형이 말했다고. 네. 그리고 저도 민석 씨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도 남편이 먼저 알아챘어요. 민석이가 머리를 감쌌어요.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형이 다 알고 있었구나. 왜 29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요? 친구의 아내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해요? 민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이제라도 말해보세요. 형수님, 민석 씨라고 불러주세요. 오늘만은
형수가 아니라 그냥 소연이로 대해주세요. 민석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소연아, 사랑해. 29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9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민석 씨를 사랑해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민석이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다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석이 만났지. 어떻게 알았어? 표정으로 알 수 있어.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이야.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무슨 얘기했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어. 그래서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민석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 그것도 모르고 29년을 살았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사랑은 죄가 아니니까. 하지만 남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소연 씨, 갑작스럽지만 부산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왜요? 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 있으면 형수님과 정우 형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29년간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가능성도 열어놔야 할 것 같아요. 만약 형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저도 다른 사랑을 찾아봐야죠. 29년간 놓친 시간들을 되찾고 싶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형수님은 정우 형과 함께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어젯밤에 정우 형을 만났거든요. 형이 저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긴 얘기를 나눴어요. 형이 형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도 깨달았고요. 29년간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한 게 이기적이었어요. 형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형수님의 가정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흔들어 놨잖아요. 민석이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이미 결심을 굳혔더라고요. 일주일 후 정말로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떠나기 전날 밤 세 사람이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는 묘하게 따뜻했어요.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은 없었고 오히려 깊은 이해와 사랑이 느껴졌어요. 정우야, 29년간 좋은 친구였어. 앞으로도 친구로 지내자. 당연하지. 너는 내 평생 친구야. 소연 씨, 행복하세요. 정우 형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민석 씨도 새로운 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민석이가 떠난 후 저희 부부 관계는 묘하게 변했어요. 더 솔직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서로에 대한 모든 비밀이 밝혀진 후 오히려 편해졌어요. 남편도 저에게 더 다정해졌고 저도 남편에게 더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6개월 후 민석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부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착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연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제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남편과 함께 기뻐했어요. 민석이가 드디어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군.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우리도 민석이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 뭘 배웠는데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 1년 후 민석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부부도 부산까지 내려가서 축하해줬어요. 결혼식에서 민석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신부분도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민석이가 저한테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소연 씨, 이제 정말 끝이네요. 뭐가 끝이에요? 9년간의 첫사랑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어요. 후회 민석이 보내준 것. 아니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거든요. 어떤 게 진짜 사랑인데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요. 설령 그 행복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 후로 저희 부부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29년간 쌓인 모든 오해와 비밀이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가끔 남편이 농담으로 말해요. 민석이한테 고마워해야겠어. 우리 관계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줘서. 2년 후 민석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도 축하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민석이한테서 감사 인사가 왔어요. 정우 형, 소연 누나 덕분에 진짜 가정의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빠가 됐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서랍 속 편지는 저에게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29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거든요. 남편의 묵묵한 사랑을, 민석이의 순수한 마음을, 그리고 제 자신의 진짜 마음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멀리서 찾고 있는 행복이 사실은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소유하는 사랑과 보내주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소유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만 보내주는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요. 민석이가 저를 보내준 것도, 남편이 저와 민석이의 관계를 이해해준 것도, 제가 민석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준 것도 모두 보내주는 사랑이었어요. 때로는 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때가 되어서야 깨달았네요. 서랍 속에서 발견한 29년 된 편지들이 저희 세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사해줬습니다. 지금도 그 편지들은 제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어요. 그 편지들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현재 저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나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리고 민석이도 부산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데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랑 자체는 아름다운 감정이니까요. 다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서랍이나 상자 속에 잊혀진 편지나 물건들이 있다면 한번 뒤져보세요. 그 속에서 인생을 바꿀 소중한 발견을 하실지도 모르거든요. 때로는 과거의 진실이 현재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29년간 숨겨져 있던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 삶의 사연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한 번 더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